따냐? 이게 정말 너니? 우리 딸이 맞아?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나를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드미트리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심지어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아버지마저 휠체어에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단지 2년 만에 가족을 만난 것뿐인데 왜 모두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 엄마, 저예요. 타티아나예요. 내가 러시아어로 말을 건네자 어머니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를 쳐다봤다.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타티아나, 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2년 전 우리가 공항에서 보낸 그 초라하고 절망적이던 딸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맞다. 나는 변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다. 2년 전 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희귀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러시아 최고의 병원에서조차 손을 들어버린 상황이었다. 의사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블라디미르 씨의 병은 현재 러시아 의료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수술비만 6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은 전 재산을 합쳐도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기적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료 포럼에서 결정적인 글을 발견했다. 러시아에서 불가능하다던 복합 심장판막 수술, 한국 서울 아산병원에서 95% 성공. 비용은 미국의 8분의 1. 손이 떨렸다. 설마 하는 마음에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것. 특히 심장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의료비는 턱없이 저렴하다는 것. 아빠, 방법을 찾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미국보다 저렴해도 우리 가족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집을 팔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내 적금을 모두 해지해도 턱없이 부족했다. 타티아나, 포기하지 마. 내가 없으면 이 아빠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단다. 침대에 누워 점점 약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반드시. 그때 대학 동창 스베틀라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2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다. 타티아나, 넌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잖아. 한국에 와서 일해보는 건 어때? 여기는 러시아보다 임금이 3배는 높아. 그리고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대단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한국이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다는 사실을. 의료,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하지만 한국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했다. 시간도 없었다.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 그러던 중 운명처럼 글로벌 코리아 매칭이라는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 떨리는 손으로 프로필을 등록했다. 28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문학과 졸업, 영어 능통,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 누가 절박한 외국 여자를 받아주겠나 싶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17명의 한국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서울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42세의 남성, 장민혁. 그의 메시지는 달랐다. 타티아나 씨, 저는 결혼을 조건이나 거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무척 좋아하는데 혹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혁 씨는 놀라울 정도로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 아버지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타티아나 씨 아버지를 꼭 살려야 합니다. 제가 한국의 병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러시아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024년 3월 15일,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민혁 씨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진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타티아나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나를 서울 강남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는 모스크바의 우리 집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내일 우리 부모님을 뵙겠지만 그 전에 먼저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아버님의 의료 기록을 보내주시면 한국 의료진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혁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국제진료센터 담당자와의 상담, 통역 서비스, 심지어 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때 필요한 의료 비자 절차까지. 민혁 씨, 이 모든 게 얼마나 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에요. 외국인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원비도 러시아나 미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돈 때문에 망설일 순 없죠.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국인의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민혁 씨의 부모님을 만났다. 서울 목동에 사시는 부모님은 70대 중반이셨지만 정정하셨고 무엇보다 따뜻하셨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민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고생이 많았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러시아에서 온 나를 친딸처럼 안아주셨다. 시아버지 장구철 씨는 과묵하셨지만 눈빛이 다정했다. 타티아나, 우리가 장인어른 꼭 살리겠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야. 걱정 붙들어 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의 치료 계획을 세웠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자기 가족 일처럼 진지하게 논의했다. 나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아산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건 수술 성공률이 92%라는 것. 러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었다. 타티아나 씨, 환자분을 최대한 빨리 모셔오세요. 신장외과 최고 권위자이신 김성준 교수님이 직접 집도하실 겁니다.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는 너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타티아나, 여기가 한국이구나. 네, 아빠. 여기서 아빠를 고칠 거예요. 민혁 씨와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부모처럼 모셨다. 시어머니는 매일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오셨고 시아버지는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도와주셨다. 수술 전날 밤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타티아나,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한국 사람들은 가족도 아닌 러시아 노인네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네. 이 아빠가 꼭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지. 수술은 7시간이 걸렸다. 수술실 밖에서 우리 가족과 민혁 씨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계셨고 민혁 씨는 긴장한 나를 위로해줬다. 괜찮을 거예요. 김성준 교수님은 이 분야 최고예요. 이미 2,000건 이상의 수술을 성공시키셨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김성준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어요. 2주 정도 입원 치료 후 일상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나는 민혁 씨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한국 의료진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덕분이었다. 간호사들은 러시아어를 못해도 온갖 몸짓과 번역 앱을 동원해가며 아버지를 돌봤다. 담당 의사는 매일 회진을 돌며 상태를 체크했다. 한국 병원은 정말 다르구나. 환자를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러시아 병원에서는 환자가 그저 번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다. 퇴원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달 더 한국에 머물렀다. 그동안 민혁 씨 가족은 우리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가 주셨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다. 타티아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참 따뜻해. 공항에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웅하며 나는 다짐했다.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식은 아버지가 돌아간 후 조촐하게 올렸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성대하게 준비해 주셨다. 한복을 입은 나를 본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뻐라. 민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신혼 초 나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다. 언어도 어려웠고 문화도 낯설었다. 하지만 민혁 씨와 시댁 식구들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주 나를 집으로 부르셔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타티아나야,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된장찌개는 말이제. 처음에는 너무 맵고 짜서 적응이 안 됐지만 점점 한국 음식이 좋아졌다. 특히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은 러시아, 엄마가 끓여주던 보르시만큼이나 따뜻했다. 민혁 씨는 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줬다. 그의 회사에서 러시아어 통역 및 무역 업무를 맡게 됐다. 놀라운 건 급여였다. 러시아에서 받던 것에 내 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한국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나라예요. 타티아나 씨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면들을 더 많이 발견했다.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빨랐고 배달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했다.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게 당연한 나라였다. 민혁 씨,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을 다시 보게 됐다. 그분들은 한국에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였다. 그래서인지 더욱 겸손하고 베풀 줄 알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다. 민혁 씨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열어줬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6개월 만에 4급이라니. 시어머니의 칭찬에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좋았다. 가족이 아니어도 정이 들면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 1년이 지날 무렵 나는 무역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교역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이었다. 연봉도 1억 원을 넘겼다. 러시아에서는 평생 벌기 힘든 돈을 1년 만에 벌게 된 것이었다. 타티아나,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민혁 씨의 칭찬보다 더 기뻤던 건 내가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이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아버지의 사후관리 비용과 오빠의 학비를 보낼 수 있었다. 타티아나,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한국에 가서 정말 잘 됐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건강하고 힘차고 행복해 보였다. 한국 생활 18개월째 나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다. 러시아 며느리 타티아나라는 채널을 만들어 한국 생활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에 불과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외국인도 차별 없이 대우받는 사회, 빠른 배달 문화, 안전한 치안. 한국에서는 밤 12시에 여자 혼자 길을 걸어도 안전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 지하철은 정말 놀라워요. 시간표대로 정확하고 깨끗하고 빠르고
노선도가 복잡해 보여도 익숙해지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들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내 영상들이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병원에서 아버지를 살린 이야기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멋진 나라네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거죠? 감동했어요. 한국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네요.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광고 수익도 상당했다. 나는 그 돈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부모님 집을 리모델링해 드렸다. 2년이 되던 해 민혁 씨와 나는 큰 결정을 했다. 합작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역 전문 회사. 내 인맥과 언어 능력, 민혁 씨의 사업 경험이 합쳐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타티아나,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의 화장품, 전자제품,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러시아의 원자재를 한국에 수입하는 사업이 대박이 났다. 1년 만에 매출 50억 원을 달성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외국인이 아니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당당한 여성이 됐다. 따냐,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날 밤 민혁 씨와 오랜 대화를 나눴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과 한국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타티아나, 나야말로 행운이에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2년 만에 러시아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나와서 배웅해 주셨다. 타티아나야, 아버님께 잘 다녀오거라. 우리 금방 보자. 네, 어머님. 한 달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시어머니와 포옹하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분들은 이제 내 진짜 가족이었다. 한국은 내 제2의 고향이 됐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간다. 가족들이 나를 보고 울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2년 전 이곳을 떠날 때 나는 초라하고 절망적인 가난한 여자였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야 했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선 나는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세련된 옷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눈빛. 엄마, 아빠, 오빠, 저 정말 많이 변했죠? 따냐? 너는 정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던 노인이 아니었다. 건강을 되찾고 딸의 성공을 보며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빠를 살렸고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한국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내가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다 한국 음식이니? 정말 맛있구나. 오빠 드미트리는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했다. 그는 내가 보낸 학비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없었으면 나도, 아빠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아니야, 드미트리. 한국 덕분이야.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한국의 의료 기술, 한국의 기회들. 그 모든 게 우리를 살렸어. 한 달간의 러시아 방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친구들을 만나고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고향 마을을 다시 둘러봤다. 모두들 내 변화에 놀라워했다. 타티아나, 넌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야? 응, 정말 좋아. 기회의 나라야. 열심히 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타티아나, 한국에 가서 정말 잘 살아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다오. 우리 가족을 살려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네, 아빠. 저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혁 씨가 마중 나와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곳이 이제 내 집이었다. 잘 다녀왔어요? 응. 그런데 역시 한국이 좋아. 여기가 내 집 같아. 그럼 됐네요.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 놓으셨대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새삼 아름다웠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이 모든 게 한국의 기적이었다. 한 달 후, 나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한국어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제목은 한국이 내 인생을 바꿨다. 러시아 여성의 기적 같은 이야기. 6개월간 밤낮으로 집필했다. 아버지의 병, 절망적이었던 상황, 한국과의 만남, 치료의 기적, 한국에서의 성공. 모든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세대가 만든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에게까지 희망을 준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시댁군들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다.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한 달에 10건 이상의 강연을 다녔다. 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였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네요. 이제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사업가가 됐다.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고 한국 홍보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모범 외국인 시상식에 초대받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말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생명을 준 나라입니다.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TV로 시상식을 보시고 전화하셨다. 타티아나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복이야. 어머니, 저야말로 행운이에요. 이 가족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금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 2년 전 절망 속에서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다.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다. 폐허에서 일어선 기적, 가난에서 벗어난 기적, 그리고 나 같은 외국인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기적. 만약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주저없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한국으로 오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제 시어머님께서도 애용하시는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준다고 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